여러분 안녕하세요. 20분 순삭의 강사 송승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진행할 부분은 충분 필요 조건,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명제에 어떻게 보면은 좀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충분 필요 조건을 먼저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 시간 강의에 충분 필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충분 필요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 필요 조건을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건 참이 돼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참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할 거냐면요. P이면 화살표 Q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참고로 제가 쓴 P이면 Q다라는 이 앞에 써져 있는 거는 참이라는 조건하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참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냐면 기존에 강의했던 거에서 언급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Q라는 부분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있다면 부분집합 관계로서 이런 게 성립을 한다면 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서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P라는 것을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겠고요. 이 Q라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나 이런 여러가지 개념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P는 뭐이기 위한 거냐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충분 조건.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이런 거 볼 때 이 Q이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도 주어와 동사는 같은 걸로 생각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P라는 것이 P라는 것이 충분 조건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P는 충분 조건이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를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필이라는 말. 자, 충필이는 마치 이제 이름같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친구 중에서 충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충필이라는 걸 좀 암기를 하시면 이 화살표를 빗대어 봤을 때 충필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는 건 충분 조건, 화살을 맞는 건 필요 조건이고요. 이것이 어쨌든 참이라는 전제하니까 반드시 이걸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도 있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P는 Q다도 참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개념을 적을게요. 동시다발적이라는 개념이니까 Q는 P다도 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P라는 진리집합의 원소와 Q라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같다라는 의미로 집합으로도 표시한다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충필이라는 것을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도 암기를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오른쪽이 무조건 부분집합으로서 잡아먹고 있다라는 것이 참이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한번 문제를 보시면 P라는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고 Q라는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R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P라는 조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리는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P라는 조건은 X제곱이 어떤 식으로 될까요? X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시고요.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거 찾아주시고 x쪽이 작다고 하니 가운데 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적어주시고 3을 적고 가운데 옵니다. 누가? x가 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q라는 조건은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표시를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r이라는 조건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을 해서 2가 되는 걸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x가 작은 쪽이니까 가운데 옵니다. x가. 이렇게 해주시면 결과적으로는 PQR이라는 조건이 부등식의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먹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볼까요? P라는 거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 보시면 돼요. 자, 충필이기 때문에 저 P라는 것이 필요이기 때문에 R이 화살을 쏘고 있다 라는 의미를 파악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지리집합의 어떤 부분집합 관계가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맞다가 되겠네요. 자, P라는 범위가요, R이라는 범위를 잡아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P라는 부등식을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좀 더 큼직하게 좀 진행해보고요. R이라는 영역은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은 R을 잡아먹고 있는 거니까 P가 R을 잡아먹고 있는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라는 것이 어쨌든 충분이라고 했으니까 화살을 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정 P에 대해서. 자, Q는 괜찮지만 부정 P는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P가 요 녀석이니까 부정 P로 바꿔볼까요? 부정 P는 서로 반대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조금 칸이 좁죠? 밑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 P는요, 마이너스 3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3이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양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x가.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양쪽이 다 등호가 있는 상황이니까 부정을 하면은 등호가 없게 바뀌고 중간에 떨어졌으니까 또는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의 범위가 이놈을 잡아먹고 있는지 그려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부정 P라는 것은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을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Q라는 녀석을 표시를 해보게 되면 4는 여기 있고요. 큰 쪽이니까 이쪽으로 된다. 그럼 빨간색이 어찌됐든 간에 파란색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R은 필요 조건이니까 충필이. 그러면 Q가 화살을 쏘는 거죠. 부정 R에 대해서. 그러면 Q는 괜찮지만 부정 R을 모르니까 부정 R도 해봐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는데요. X가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양쪽에 있다라고 보시고 둘 다 등호가 있었으니까 이번엔 등호가 없게 진행해 주시고 요놈이 우리가 원하는 부정 R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 R이 Q를 잡아먹고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려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좀 좋겠죠. 자, 그러면 Q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4는 요 정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니은이랑 비슷하지네요. 디귿도 잡아먹는 상황이니까 디귿도 맞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라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부등식 부분이 아니고요. P라는 조건이 존재하고요. Q라는 조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P가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가 화살을 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Q에 대해서. 그러면 쌤이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P라는 조건은 X가 A라고는 설정을 해주시고요. Q라는 조건은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9는 0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은 X 자체가 A라고 얘기를 하는 한 가지 경우를 의미하고요. Q라는 것은 어쨌든 2차로서 근자체가 뭐 똑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존재하겠다. 그러면 Q라는 녀석이 P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A를 그냥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를 대입을 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9는 넘어가니까 9가 되고
A는 풀마 3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양수니까 정답은 3번.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른쪽이 포함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부등식은 말 그대로 영역을 땅 따먹기 같은 그런 관계를 보시고 이렇게 뭔가 해라는 입장으로 본다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지금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우법이라는 걸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우로 바꾸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로서 부정적인 게 이제 긍정이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 기회가 주어지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우회 경로로 해서 파악하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P가 필요 조건이니까 충필이기 때문에 화살을 맞는 게 P가 되겠네요. Q가 있고요. 자, 그러면 Q는 P다 라는 거가 됩니다. 자, 한번 Q는 P다를 그냥 나와 있는 형태로 한번 적어 볼게요. 0이 아니라면 X는 7이 아니다 이런 건데, 자, 이 부정적인 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대우법을 바꿀게요. 대우로. 그렇다면 X는 7이라면 긍정적으로 바뀔 거고 X제곱 플러스 AX-14는 0일 것이다. 그럼 아까 방금 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되죠. X가 7을 얘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7을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7, 7에 49에다가 7A에다가 마이너스 14를 했더니 0이 된다라는 의미로 얘네들을 계산해서 넘기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한 3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A값은 편안하게 마이너스 5라고 해주시면 정답은 간단하게 4번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방금 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겠죠? P하고 Q가 굉장히 부정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우로 바꿀 겁니다. 일단 이것도 보시죠. P가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P는 Q다라고 화살을 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요? 솔직히 그냥 바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직 숙달이 안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일일이 한번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로 해볼까요? 대우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심플하게 그릴 수 있죠? 어쨌든 3을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볼까요? 9 플러스 3A 플러스 4는 0이고 3A고요. 넘어가면 뭐 마이너스 13 정도 돼서 A는 편안하게 마이너스 3분의 13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한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일단 정리부터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P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절대값에서 5 되는 거 찾아주세요. 두 마리 있죠? 이렇게 두 마리. 작다니까 가운데 옵니다. 누가? X-A 자체가. 그러면 양쪽에 다 A를 더하게 되면 A-5는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5는 오른쪽이 됩니다. 자, 편안하게 이걸 P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이번에 Q라는 조건도 한번 해볼까요? 절대값에서 1 되는 거 찾을게요. 마이너스 2라고 1이 있고요. 작다니까 가운데 옵니다. 누가? X-2가. 2를 양쪽에 더하게 되면 왼쪽은 1이 되고요. 오른쪽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쁘게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Q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석하시면 돼요. 보시면 P는 Q 대 뭐가? 역이라는 것이 참이 되게 하는데 그럼 역을 해줘야겠죠. 역은 쌤이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Q는 P다를 만족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P하고 Q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등식의 참과 거짓 문제가 되겠네요. 앞서서 아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꼭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라는 녀석이 잡아먹기 때문에 어쨌든 P라는 녀석을 좀 널찍하게 표현을 좀 해볼까요? 잡아먹으니까 좀 입이 커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Q는요, 얘네들이 되니까 요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쌤이 어떻게 했어요? 위치상으로 확인한다. 얘네들이 위치상으로 보고요, 얘네들이 위치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A-5가 일단 1보다 작아 되고요. 둘 다 등호가 있는 상황이라서 같은 조건이잖아요. 등호가 있다라는 자체는. 그래서 같아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건데 얘도 등호가 둘 다 있으니 같아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각각의 A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정답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정수 A를 다 합해주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도 있고 뭐 마이너스 1도 있고 뭐 0도 있고 1, 2, 3, 4, 5, 6. 자, 눈치채셨나요? 여기까지는 사라져요. 0입니다. 그럼 얘 4개만 더하면 되는데 8이 2개니까 9가 2개죠. 9, 28.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과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증명 방법은 이제 앞서서 소개했던 방법 그대로 하는 방법이 똑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런 것들을 몇 개 섞느냐 뭐 이런 차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등식에 대한 참가 거짓을 가려내는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에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